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일 글을 쓰는 신영한 작가입니다. 네, 여러분들, 글 쓰는 습관 어떻게 한번 가져보려고 노력해 보셨나요? 네, 쉽지 않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진짜 밥 먹듯이 매일 글을 그렇게 쓰는 습관을 들이시면요,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산 증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 약속했던 것처럼 또 책 쓰기의 킬링 포인트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280페이지 분량의 책을 쓴 적이 있는데 출간에 실패했다.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제가 책을 안 읽을 때여가지고 실패를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가 책을 이제 읽고 나서 어떻게 쓰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는 바로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뭐냐면요, 내 얘기만 진짜 이렇게 그냥 주야장천 쓰면은 그거는 정말 책으로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개인의 생각일 수 있으니까요. 근데 내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무언가가 있으면은 이게 신뢰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책으로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제가 책 쓰기를 하면서 놀랐던 점이 뭐냐면은, 제가 운 좋게도 왜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 Connecting the dots라고 해서 모든 점은 연결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과거의 경험은 언젠가 다 연결될 것이다. 이게 진짜 신기하게도 제가 외국에서 대학원을 다녔는데 그때 수십 개의 에세이, 아카데믹 에세이를 쓰면서 했던 게 뭐냐면, 제 주장,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규칙이 뭐냐면 항상 다른 논문이나 책에 있던 어떤 그런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제가 뒷받침을 하는, 인용을 하는 이 글쓰기를 심지어 영어로 수십 개의 글을 썼었거든요. 한 편당 작은 글도 아니었어요. 단어로 2000단어에서 3500단어까지 다양한 글을 썼는데 이게 책 쓰기가 많이 비슷합니다. 제가 그때 했던 그 작업들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말로, 좀 더 쉽죠? 우리말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쭉 써놓고 뒤에 그거를 뒷받침하는 얘기를 가져오는 거죠. 자, 근데 어떤 거를 가져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일단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걸 가져오기 전에 조심해야 될 게, 남의 얘기를 가져올 때는 인용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마치 내 생각인 양 써버리면은 표절입니다. 표절을 주의해야 되고요. 그럼 어떻게 표절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느냐? 인용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누군가 한 말을 그대로 가져오면 직접 인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때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누가 말했다 하고 써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너무 길게 하면은 좀 이제 저작권 논란이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고요. 대부분 할 건 뭐냐면 바로 간접 인용입니다. 누군가 쓴 말을 가져와서 내 말로 소화시켜서 누군가 이렇게 했다고 말했다라고 정리해 주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어디 있던 논문의 내용이거나 아니면 신문 기사라던가 잡지라던가 칼럼이라던가 이렇게 뭔가 누군가가 공식적으로 쓴 글이어야지만 인용을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점 잊지 마시고요. 근데 또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하니까 딱딱해지죠? 그래서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영화에 나온 명대사를 활용해도 괜찮고요. 누군가가 한 명언도 괜찮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 격언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져다가 우리가 활용해도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약간 연결하기랑 많이 연결되는데요. 근데 조금 더 약간 더 깊게 들어가서 오늘은 정보를 찾아가지고 연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다 보면요, 이런 것들 인용하는 것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어떤 사실적인 근거를 대고 싶을 때가 있어요. 통계 수치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통계청이나 어떤 공식적인 기관에서 했던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어떤 결과들, 이런 것들을 조사해가지고 가져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독서와 관련된 예시를 든 적이 있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예시를 들 때 그 통계청에서 했던 발표 자료를 최신 거를 가져와야 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독서 실태 조사라는 걸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년마다 한 번씩 해요. 독서량을 조사하는 게. 근데 작년, 그러니까 2020년도에 책을 쓸 때는 2019년도에 조사했던 자료를 가지고 활용했고요. 작년에 했을 때는 2021년도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2년마다 이게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때 자료를 다시 또 가지고 업데이트 해가지고 수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인용도 가능하고 정보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수치 같은 걸 가져와서 통계 자료를 제시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만 내 글이 신뢰도가 높아져서 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잘해야 될까요, 앞으로는?
정보를 찾는 능력, 이것도 기르셔야 되고, 대신 공식적이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가지고 우리의 글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글, 이걸 쓰는 게 책쓰기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칠까 합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여러분들 이제 거의 글쓰기의 마무리 단계가 되는데요. 네, 우리 진짜 이렇게 막 멋지게 쓰는 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글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한 물줄기로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뤄드릴 거고요.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글을 쓰는 작가 신영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